강남 서초 송파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아파트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한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 세 채와 3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비교했을 때 30억 원짜리 똘똘한 한 채가 세금 면에서 유리했으니까요. 그런데 상속 관점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똘똘한 한 채로 상속인들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세를 조달할 방법이 없거나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험악하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상속 전문 오경수 변호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 이유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반포에 40억 원짜리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똘똘한 한 채죠. 자녀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이 아버지가 아프신데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딸이 괘씸해 이 재산을 아들에게만 주고 싶은데 지금 아들에게 증여하자니 증여세만 15억 원이 나옵니다. 요새 3040 직장인 중에 15억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15억 원은 안 나옵니다. 아들이 이 돈을 낼 능력이 없으니 증여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럼 유언으로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딸이 가만히 있을까요? 딸은 아버지 사후에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똘똘한 반포 아파트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버리겠죠.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딸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놨으니 팔아서 상속세를 낼 수도 없고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은행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상속세 연부 연납을 위한 국가와의 납세 담보 계약도 어렵습니다.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럼 상속세를 못 내는 동안 가산세는 계속 붙고 이 상황에서 아들이 딸에게 줄 유류분액과 상속세액을 본인의 다른 재산을 팔아서라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이 똘똘한 한 채는 경매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반포에 있는 40억 원짜리 아파트를 유언으로 받는다고 아주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뒷감당을 생각해야 합니다. 단언컨대 그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자 형제와 상속 분쟁이 시작되는 순간 상속세와 유류분 반환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못 잘 겁니다. 제가 만일 딸의 소송 대리인이라면 아들에게 유언을 포기하고 똑같이 나누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안 풀 거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으므로 상속 설계 없는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결국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남의 똘똘한 한 채가 세금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도 상속에서는 매우 위험한 자산 구성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셨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유명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거에 여러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시면서 드디어 상급지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는 전략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저도 이분이 정말 부럽네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상속이었습니다. 이분은 2번 결혼하셨는데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둘이 있었고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처 수생들과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두 번째 부인과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사실 다른 데 가고 싶어도 워낙 비싼 아파트라 집이 잘 팔리지도 않고 어차피 다른 곳도 많이 올라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만약 이 상황에서 이분이 아무런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 이 아파트는 어떻게 분배될까요? 기여분이나 특별 수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전처 소생의 상속분은 각 7분의 2 지분이고 후처의 상속분은 7분의 3 지분이어서 전처 소생의 지분의 합이 과반입니다. 약 57% 정도 되니까요. 이 상속분대로 아파트가 공유 상태가 되면 전처 소생이 후처 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명도 소송을 하면 후처는 나가야 합니다. 소수 지분권자니까요. 일단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렇다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이 집 전체를 후처에게 증여하려니 증여세 면세한도 6억 원을 뺀다 하더라도 1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당장 증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부인에게 전부 주더라도 재산이 워낙 커서 설령 후처의 혼인생활 기여의 대가가 인정되더라도 이 재산 전체가 유류분에서 제외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 이분 사후에 후처 되시는 분이 전처 소생에게 유류분도 반환해야 하고 상속세도 내야 하는데 이분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결국 이 재산 역시 경매로 넘어가야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이분이 평생 일군 똘똘한 한 채에서 배우자가 쫓겨나고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똘똘한 한 채를 목표로 자산을 증식하는 것은 좋은데
이 재산이 내 배우자와 자손들에게 행복한 방식으로 승계되는 방법까지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강남, 송파, 서초 아니면 한강 벨트라인의 똘똘한 아파트 한 채는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로망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상속인의 자산 구성이 이 똘똘한 한 채로만 되어 있으면 상속 과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급기야 피상속인이 평생을 바쳐 마련한 소중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 10년 넘게 상속 사건만을 다뤄온 상속 전문 오경수 변호사의 재언입니다. 저와 같은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는 피상속인의 비싼 아파트를 놓고 상속인들이 패가 갈려 싸우는 게 이익이죠. 변호사만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상속인들 모두 고통받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서울의 비싼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문제되는 상황 요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받은 똘똘한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서도 상속세를 감당할 수 있는가. 둘째, 상속인 중에 일부에게만 이 재산을 줬을 때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줄 재원이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똘똘한 한 채 전략이 당장 세금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도 상속에서는 파국을 초래합니다. 과거에는 아파트가 하나 하더라도 이 아파트의 대출을 크게 일으켜서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나 부담부 유증을 한 다음에 대출금까지 같이 주어서 증여세나 상속세 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방식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그 정도로 해주지도 않고 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열심히 재테크해서 마련한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소유자에게 인생의 훈장과도 같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행복한 상속을 위해서 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상속을 설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주 가슴 아프고 속쓰리지만 결단을 하시는 것이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습니다. 이 상속 전문 오경수 변호사가 꼭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모두 팔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상속 분쟁을 겪으면서 아주 비싼 아파트나 상가 건물이 상속 재산이 되었을 때 상속인들이 겪는 괴로움을 워낙 많이 봐왔습니다. 상속인들도 재산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자산의 구조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똘똘한 한 채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이를 처분해서 그보다 작은 아파트와 현금, 주식 등으로 자산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쪽이 결국 행복한 상속의 기초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경수 변호사의 상속 포커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법률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